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운사이징이라는 SF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영화에 대한 다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노르웨이 에드바르겐 연구소에서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이 무언가 실험하고 있네요. 요르겐 박사와 그의 동료 안드레아스가 성공적인 결과에 흥분의 차선은 얼싸안고 있습니다. 5년 후 안드레아스는 이탈리아의 한 세미나에서 모든 청중들에게 그들의 연구를 발표합니다. 그 박스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시상대 위에 그것을 조심스레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구 과잉이 불러온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구온난화 해소와 천연 자원 부족 문제의 해결이 자기 연구팀이 주력해온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합니다. 인구 과잉화 해결을 위한 가장 인간적이고 실용적이며 유일한 치료법을 발견한 것인데요. 안드레아스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청중들은 상자 안에 있던 요르겐 박사를 보고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를 보러 나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지만 단지 아주 작았죠. 다들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사가 모두에게 자리에 앉기를 청합니다. 그는 작은 마이크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년 전 그들의 연구진은 모든 유기체들을 세포 수준으로 축소, 2744분의 1 정도의 비율로 축소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 다운사이징을 적용해 박사 스스로 릴리풋이 된 것입니다. 다수의 동식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시술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전혀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박사와 같이 작아진 36명의 자원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발치와 보형물 교체 정도의 작은 불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술 후 한두 시간 후 완벽히 회복했다고 하네요. 36명의 자원자들이 이제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소인 거주지에서 4년째 살고 있는 그들은 건강한 아이도 낳았습니다. 청중들은 환호하죠.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발견이 분명했습니다. 인간을 작게 만드는 상상과 같은 기술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이 위대한 발견에 대한 발표를 전파에 내보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또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사람이 소인화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폴 서프라넥도 그 관중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발표를 대단히 인상적으로 보았죠. 폴의 삶의 거의 유일한 사람은 그의 아픈 어머니인데요. 그녀는 인간의 크기를 줄이는 대단한 개발을 해낼 에너지를 자신처럼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며 불평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폴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죠. 폴은 작업 현장 치료사로 일하고 있고 지금의 아내인 오드리 샤프라넥과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새 집으로 이사하고 싶지만 경제 문제가 발목을 잡았죠. 한편 해가 지나며 다운사이징은 점점 유명해져 갔습니다. 이미 세계 이곳저곳에 소인 거주지들이 생겼고 인류의 3% 정도가 다운사이징 시술을 받아서 그 거주지에서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프라넥 부부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오랜 친구 데이브와 캐롤 존슨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은 다운사이징 시술을 받아서 소인이 되어 있었죠. 모임이 끝나고 몇몇 친구들이 뒤풀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존슨 부부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결정들 중 다운사이징을 받은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뉴멕시코의 캘리파빌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폴이 데이브에게 환경을 위해 큰 선택을 했다고 칭찬하자 데이브는 사실 돈 때문에 했다고 하죠. 다운사이징 후 모든 생활비가 90% 줄어들었다고요. 데이브는 시술을 결심하기 전까지만 해도 라스베가스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와 아내는 이탈리아로 6개월간 여행을 떠나고 근사한 저택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소인의 삶이 어떻기에 폴과 오드리는 레저랜드에 방문하기로 합니다. 거기서 소인 남성이 다운사이징의 이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꿈속의 집과 같은 미니어처 저택이 그들 앞에 있었죠. 미니어처 집이 열리더니 그 내부에 럭셔리한 인테리어가 보입니다. 그 안에서는 한 여성이 반신욕을 즐기며 새로 산 다이아몬드 목걸이 세트에 대해 자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사는데 단 83달러 들었다고 말이죠. 폴과 오드리는 소인의 근사한 삶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망대에서 레저랜드의 모습을 보았죠. 소인 거주지는 모기와 자외선의 피해를 막아주는 그물망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운사이징 하기로 결정하고 상담원에게 설명을 듣는데요. 그들의 총 자산인 15만 2천 달러가 레저랜드에서는 1200만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운사이징을 준비하며 그들은 집에 가구며 온갖 물건들을 벼룩시장을 열어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사프라넥 부부는 술집에서 친구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날 밤엔 마지막으로 그들의 결혼 반지를 빼서 소인 거주지로 가져갈 물건들을 담은 상자에 넣고 원래 모습으로서 마지막 잠에 듭니다. 다음날 그들은 레저랜드로 이동합니다. 이제 다운
다운사이징 시술만을 앞두고 있는데 오드리는 결정에 대해 무언가 깨름칙하는 것 같군요. 남녀가 다른 시술실에서 다운사이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대기실에서 갈라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시술이 다 끝난 후에 회복실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듣죠. 폴이 먼저 시술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폴은 진정제를 투약받아 잠듭니다. 시술로 줄일 수 없는 것들, 신체의 모든 털과 치아의 보형물을 전부 제거하고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배양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들어가자 배양실의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네요. 시술이 끝나자 배양실의 문이 열리고 간호사들은 작아진 이들을 주걱으로 조심스레 담아 들것에 옮깁니다. 그리고 레저랜드의 소인 간호사들에게 인도되죠. 거기서는 뽑았던 치아 위치에 임플란트를 받는 등 시술을 마무리한 뒤 회복실에서 깨어날 때까지 있게 됩니다. 폴이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그에게 레저랜드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인사를 건네고 거대한 크래커를 다운사이징 선물이라며 줍니다. 폴이 오드리는 어디 있냐며 묻자 간호사는 금방 알아보겠다며 나가는데 조금 후에 전화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전화기 반대편에서 말하는 건 오드리였는데 매우 절망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하죠. 그들이 자신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었는데 그때 자신이 왜 이러고 있나 싶고 친구들과 가족들을 차마 떠나지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결국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벌써 공항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게 잘못이었다며 폴을 레저랜드에 두고 떠날 것임을 이야기하죠. 두 사람 다 분노에 차 전화에 대고 소리 지릅니다. 혼자 다운사이징 된 폴은 레저랜드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저택에 갔지만 이제부터 그는 소인으로서 혼자 살아야 했죠. 1년이 지났습니다. 폴은 오드리와 법적으로 이혼했고 새 집에 정착했습니다. 근사한 삶을 기대했건만 이혼 후 오드리가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가버렸죠. 폴은 레저랜드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이라는 여자와 사귀고 있습니다. 그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폴의 위층 이웃 두시안이 방문해서 그를 파티에 초대합니다. 그날 밤에 폴과 크리스틴은 헤어지게 되는데요. 폴은 크리스틴을 보내고 두시안의 파티에 갑니다. 지금이 그의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간만 같아요. 어떤 젊은 여자가 그에게 알약을 주었습니다. 마약이었죠. 폴은 약에 취하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환각에 취해서는 파티를 즐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두시안의 거실 탁자 밑에서 깨어났습니다. 집을 정리할 청소부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녀의 이야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안의 화제였지만 금세 사그라들었죠. 녹라는 자신을 도와준 폴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데리고 갑니다. 폴은 자신이 의사가 아니라 물리치료사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이웃을 진찰해달라고 하죠. 폴은 소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난히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는 소인 빈민촌에서 녹란의 의족을 고쳐주려 했지만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녹란은 자기 새 의족이 도착할 때까지 자기 청소 일을 폴이 대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폴은 매일같이 그녀와 함께 출근해서 녹란의 청소를 대신해줍니다. 그들은 의뢰인들의 집에서 얻은 오래된 음식들을 얻어다 녹란이 사는 빈민촌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폴은 녹란의 행실에 호감을 느꼈죠. 그녀 자신도 힘들게 살았지만 그녀는 와중에도 자기 이웃 돕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폴이 두시안의 집으로 농란의 일을 도와주러 갔을 때 두시안은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보고는 놀랐습니다. 폴은 농란의 의족이 부러졌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그녀를 위해 일을 해주는 중이라고 말하죠. 두시안은 힘들어하는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며 농란에게 폴이 선장 콘라드와 함께 최초의 소인 마을이 있는 노르웨이로 가야 할 일이 생겨서 그녀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녹라는 본인도 노르웨이에 같이 가겠다고 말하죠. 노르웨이 마을의 요르겐 박사가 그녀를 수차례 초청했지만 지금껏 불응해왔기 때문입니다. 박사는 녹란이 미국에 처음 와서 치료받고 있었을 때 그녀의 영웅적 행동을 칭찬하며 그녀를 노르웨이로 초대했었습니다. 폴과 두시안, 콘라드는 그녀의 이야기를 믿기 어려웠지만 결국 그녀도 노르웨이로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두시안의 요트를 타고 피오르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밤 작은 보트를 타고 자신들의 거주지로 향하고 있던 요르겐 박사의 배를 마주쳤습니다. 드디어 녹란과 박사는 만날 수 있었죠. 요르겐 박사는 녹란에게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불법적으로 악용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요르겐 박사는 남극 대륙의 메탄 방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엄청난 급속화로 인해 결국 인류는 100년 안에 멸종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운사이징 기술을 개발했지만 겨우 3%의 인류만이 그 시술을 받는데 그쳤다고 아쉬움을 표하죠. 인류의 멸망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폴은 녹란을 방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아픈 다리를 마사지해주다 무언가 달아오른 분위기에 그들은 사랑을 나눕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마침내 최초의 소인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정말 극진히 환영했습니다. 거주민들은 산속에 거대한 벙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인류가 멸망할 것에 대비해서 거주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것이었죠. 요르긴 박사와 그 아내를 포함한 온 마을이 내일이면 그 벙커 안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박사의 말에 감명을 받은 폴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벙커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노르웨이에 온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그날 밤 농란이 폴에게 두샨, 콘라드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자 그는 거절합니다. 다음날 그들이 벙커로 들어가기 몇 시간 전, 농란은 전날 그들이 배에서 나눈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다리에 대한 동정이었냐고 묻습니다. 폴은 자신이 정말 농란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벙커의 삶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주고 있는 듯 하다고 대답합니다.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폴은 세 사람을 남겨두고 벙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영영 닫히기 직전 그는 자신이 농란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농란과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벙커를 달려 밖으로 나와 농란을 안아줍니다. 이제 네 사람은 모두 레저랜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간 그곳에서 농란과 폴은 함께 빈민촌 사람들을 도우며 조용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